안녕하세요. 도쿄 러브스토리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 사랑이 아니라 출발이었습니다. 도쿄로 올라온 한 사람이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서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하루를 채워가던 모습. 그 시작이 이상하게도 너무 가볍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사람은 원래 그렇게 보이니까요. 어색한 얼굴로 낯선 풍경을 가로지르고 모든 것에 조금씩 적응해가는 모습.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그 적응은 유난히 빨랐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금방 가까워졌고 웃음이 많았고 감정은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누군가는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망설임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 솔직함이 처음엔 꽤 시원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마음을 꺼낼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쉽게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진짜 있는 일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솔직함이 반복될수록 나는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는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장면,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웃어버리는 태도, 거절을 당해도 금세 아무 일 없다는 얼굴, 그걸 보면서 나는 화면을 보면서도 자꾸 시선을 늦췄습니다. 아마도 그건 너무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알던 세계에서 감정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고 사람은 그렇게 쉽게 가까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가끔 멈추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런 나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마음이 말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는 순간까지 그 모든 걸 꽤 솔직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누군가는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어긋났습니다. 나는 그 어긋남을 보며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솔직한데 다른 사람은 그 마음을 받지 못하는 걸까? 왜 저렇게 노력하는데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 걸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긋남이 유난히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걸.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더 나빠서도 아니라 그저 각자의 시간이 조금씩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어떤 사람은 벌써 마음을 정리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마음이 시작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이 서 있어도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닿지 않는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이상하게도 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았으니까요. 누군가와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전혀 다른 속도로 그 시간을 지나간 경험. 누군가에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감정이 나에게는 이미 오래된 마음이었던 순간. 그런 기억들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자꾸 떠올랐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자주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딘가로 향해 급히 움직이고 숨이 차도록 뛰어가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달라져 있는 순간들. 누군가를 만나러 가지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고 중요한 말을 하러 가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말할 타이밍이 지나가 버린 장면들.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나는 묘하게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다가 멈춰 서는 순간 함께 내쉬곤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도착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리고 도착하지 못한 뒤에 사람이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머무는지도. 달리는 장면이 끝나면 항상 그 다음 화면이 있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람이 혼자 서 있는 장면, 이미 비어있는 자리를 한참 바라보는 얼굴, 말하지 못한 말을 속으로만 삼키는 표정. 그 장면들은 달리는 장면보다 더 오래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인 순간들이 이상하게도 더 크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리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닿지 않는 거리,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좁혀지지 않는 간격,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혼자 숨을 고르는 시간. 도쿄 러브스토리에는 전화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다리는 전화, 울릴 것 같았던 전화, 그리고 끝내 오지 않는 전화. 그 장면들을 보며 나는 괜히 집 안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은 전화기 앞에 앉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울리기를 바라면서 혹시 놓칠까봐 자리를 뜨지 못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전화가 울리면 바로 받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벨이 울리는데 손을 뻗다가 멈추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받지 못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기다리는 동안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전화가 오면 무슨 말을 할까? 상대는 어떤 목소리일까? 혹시 나쁜 소식은 아닐까? 그 모든 생각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 쌓여갑니다. 그래서 막상 전화가 오면 그 쌓인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오히려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사랑보다도 시간과 더 가까운 감정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혼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걸. 기대도, 불안도, 상상도, 결말도 모두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중반을 지나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보다 누가 끝내 선택하지 못했는지를 더 오래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 선택하지 못한 시간들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처음에 밝게 웃던 얼굴이 점점 조용해지는 과정, 솔직하게 말하던 사람이 점점 말을 아끼게 되는 변화, 망설임 없이 다가가던 사람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들, 그 변화들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변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자꾸 화면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될까?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런 나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내 쪽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순간, 기다리기만 했던 시간, 솔직해지기엔 이미 늦어버렸던 타이밍, 그런 순간들이 내게도 있었다는 걸 드라마를 보며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걸 그때는 몰랐을 뿐, 도쿄 러브스토리를 보고 나면 항상 마지막 장면보다 그 다음 시간이 더 선명했습니다. 엔딩 음악이 흐르고 화면이 어두워진 뒤 TV를 바로 끄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던 시간, 그 시간이 실제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화면은 이미 끝났는데 내 안에서는 아직 무언가가 계속되고 있는 느낌? 그때 나는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줄거리가 특별히 새로워서도 아니었고, 인물들이 특별히 독특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밝은 이야기를 보고 나왔는데 내 쪽은 조금 조용해졌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조용함이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조용함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기 위한, 무언가를 들여다보기 위한 그런 시간.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드라마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달리던 사람, 기다리던 전화, 어긋나던 타이밍, 변해가던 얼굴들,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서도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아직 사랑이 완전히 아프기 전의 시간, 아직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더 많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웃음 뒤에 이미 조금씩 쌓이고 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전하지 못한 마음들,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시간의 속도들, 그 모든 것이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 아직 돌이킬 수 있을 것 같던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보며 혼자서만 조금 늦어지고 있던 나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드라마를 보며 때때로 혼자만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느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그 차이를 느낄 때 조금 외롭긴 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느낌?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멈춰 서는 느낌? 그 느낌이 때로는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오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니까요.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천천히 붙잡고 쉽게 넘어가는 순간들을 오래 들여다보는 일, 그게 어쩌면 내가 이 드라마를 보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솔직함이 왜 점점 버겁게 느껴졌는지, 왜 가장 밝았던 사람이 가장 외로워 보였는지 그 장면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더 깊게 더듬어 보려 합니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표면의 밝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내면의 무게가 조금씩 드러나는 그 시간에 대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